안녕하세요. 마리쌤입니다. 이번에 읽으려고 하는 소설은 이과장 생존기라는 현대 판타지 소설로 불량집사라는 분이 쓰셨고요. 이게 한국의 중소기업 그리고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뚜껑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이과장이 그 회사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일들이 생기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한국에 와서 이런 이구비자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현실적으로 한국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단어가 좀 낯선 단어들이라 좀 어렵고 문장도 좀 길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짜 한국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소설이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1화, 이명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명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청은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윙, 왜? 들리지 않던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매우 어지러웠다. 그리고는 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사무직 과장으로 일하고 있던 내가 이 빌어먹을 놈의 돌발성 난청에 걸린 것은 과중한 업무와 거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공장은 꾸역꾸역 물건들을 생산해냈지만 그 생산된 물건들을 원청 업체에 납품하고 QC, 품질 검수를 신경 쓰고 재료의 부족분을 파악해서 재료들을 사들이는 것은 모두 내 차지였다. 거의 하루도 쉴 수 없었고 공장 일이 쉬는 일요일조차 나만은 나와서 재고 파악을 해야 했다. 평일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던 거다. 그렇게 뺑뺑 돌면서도 받는 월급은 주야간을 뛰는 생산직 동남아 직원에 비해 적었다. 나이를 먹고 일을 그만두기도 어렵다는 스트레스가 내게 이 빌어먹을 난청을 선물했다. 바로 입원해서 열흘간 나는 제법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낫지 않았다. 회복 가능한 케이스도 있지만 아예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사실 좀 절망했다. 그때 사장의 전화가 왔다. 이 과장, 어때? 좀 나아졌나? 아직입니다. 어지럼증은 좀 나아졌는데 귀에서 계속 윙 하는 소리가 들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도 죽을 지경이야. 원청에서 계속 빠꾸야. 힘들겠지만 이 과장이 며칠이라도 복귀를 해야겠는데 말이야. 네? 부탁 좀 하자. 아예 공장을 말아먹게 생겼다니까? 회사 문 닫고 나면 이 과장도 곤란할 거 아니야. 사람이 아픈데 무작정 복귀하라니 좀 끔찍했다. 하지만 치료는 지지부진했다. 어떻게 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은 귀의 고막 안에다 직접 주사로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는 치료를 했다. 참을성이 많아서 어지간해선 아픈 티를 내지 않는 나였지만 귀 안에 직접 주사로 구멍을 내고 맞는 치료법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서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치료법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었다. 그냥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고 특수 청력검사 때 고데시벨의 소리만 겨우 듣는 상황에서 더는 회사 일을 미루지 못하고 결국 사장의 청에 따라 퇴원을 결정했다.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하기로 했다. 복귀해보니 사무실이 엉망이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 그렇듯 우리 회사 역시 사무 업무는 나 혼자, 거의 혼자 정리하다시피 했다. 그런 형편이어서 분명히 입원하기 전에 업무를 대부분 인수인계하고 미리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놓았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미뤄져 있었다. 납품처나 수입업체와 상시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업무들을 몽땅 이 과장이 복귀하면 하기로 처리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돼 있었다. 짜증이 솟구쳤다. 정말 사나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새벽에 출근해서 오밤중이 다 되어 퇴근했다. 사장도 전무도 팀장도 그건 내일이니 당연하다는 입장이어서 더 열이 뻗었다. 공장 안은 언제나 그렇듯 몹시 시끄러워서 오히려 이명이 잘 들리지 않았다.
다행히 사장은 완전히 양심이 없는 건 아니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아마도 이번 했던 열흘간의 나의 공백이 너무 큰 게 신경 쓰인 듯 했다. 사장은 이번 기간의 치료비를 반이나 부담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퇴사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내 눈치를 봐서 오히려 업무적으로는 좋아진 면도 있었다. 불편한 점이라면 회의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과 핸드폰 벨을 최대로 올려놓아도 어쩌다 왼쪽에 놓아두었을 때는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정도였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다. 분유통 뚜껑이 생산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형편인 우리 회사에서 최근 영업 활동을 통해서 따낸 것이 햄 통조림의 뚜껑과 제과업체의 빵상자였는데 빵상자는 덩치만큼 영업이익이 크고 분유 뚜껑처럼 분량을 미세하게 따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생산된 물량의 불량률도 매우 적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에 유리한 면이 있었다. 표준화 작업을 하면서 제품의 표준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생소한 목소리의 여자였다. 저기 이경민 과장님이세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저는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임명으로 내가 입원했었던 병원이다. 에서 만났던 간병인 언니의 아는 동생입니다. 아, 예,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언니가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요.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구하고 있긴 합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입니다. 이름은 전명래고요. 29에 한국말을 할 줄 안다. 그것만으로도 전명래는 합격이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사출업체의 생산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사람은 다 좋지만 일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곧 그만둬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사출업체에서 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SFC예요. 얼마나 일하셨죠? 2년이요. 그럼 시간 괜찮으실 때 이력서 들고 저희 회사를 한번 오시겠어요? 네, 과장님. 혹시 저녁 때 시간 괜찮으세요? 한번 뵙고 싶은데요. 지금 어디신데요? 평택역 근처인데요. 그럼 한 30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근처에 와서 전화를 주세요. 다행이다. 억양을 들어보니 재중동포 아니면 탈북자다. 탈북자들을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탈북인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8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6개월 동안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내가 인사 파트를 떠안게 되자마자 추진한 적도 있었다. 북한이라면 끔찍해하는 완전 야당 성향의 사장이 반대해서 그만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자들 대부분 친야당 성향이어서 사장도 한번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다. 공장 생산직 직원을 충원하는 정도는 내 선에서 먼저 입사시키고 나중에 보고해도 괜찮은 영역이다.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던 탈북 여직원을 만나러 차를 타고 평택역까지 가서 전화했더니 다른 곳도 아닌 평택역 광장에 앉아있는 마르고 작은 여자를 보게 됐다. 눈빛이 좋네. 눈에 힘이 있었다. 솔직히 통화를 해서 탈북인인 걸 알았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냥 체구가 작은 한국 아가씨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괜찮다며 사양하는 명래 씨를 평택 역사 1층의 스타벅스로 데려갔더니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신기했다. 이렇게 비싼 곳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처 커피숍이나 다방에 가도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여기 차이 라떼를 좋아해서 그래요. 명래 씨는 뭐 드실래요? 저도 같은 걸 먹을게요. 저녁은 먹었어요? 네, 공장에서 먹고 왔어요. 명래 씨가 잘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이었다. 사출업체 특성상 특근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는 강제되는 부분도 있긴 했다. 솔직히 우리 회사도 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돌리고 있긴 했다. 명래 씨의 말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숙련공인데다 말이 통하는 명래 씨에게 과도한 특근을 강요하고 있었다. 초과 수당을 지급하긴 했지만 자기 생활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을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명래 씨의 말을 난 100% 공감했다. 딱 내가 그 꼴이어서였다. 몸이 견딜 수 없어서 회사를 옮기고 싶다는 명래 씨의 말에
난 언제 옮길 수 있느냐를 물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됩니다. 이미 이삿짐을 모두 싸놓았습니다. 그럼 일요일 오후 정도에 회사에 와서 전화를 주세요.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기숙사를 배정해 드릴게요. 네, 과장님. 난 지금 명래 씨가 다니고 있는 업체를 알고 있었다. 우리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크기도 했고 업무 강도도 강하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다. SFC에서 2년을 버틴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적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명래 씨가 미리 준비해온 이력서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괜찮다는 명래 씨와 역시 평택 역사에 있는 한식 뷔페에서 밥을 먹고 그녀가 버스를 타는 것까지 보고서 회사로 돌아왔다. 직속 상사인 실장에게 충원 보고를 하고 다시금 표준서를 작성했다. 올해로 ISO 인증이 끝나서 내년에 다시 받아야 하는 터라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했다. ISO 준비에 열중하다가 문득 시계를 봤더니 저녁 11시였다. 귀가 좋지 않게 돼버린 후 또 하나 좋지 않은 점이라면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점이었다. 일할 때는 몰랐는데 시계를 보자마자 몹시 피곤해져서는 기숙사로 들어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다. 윙! 이명이 계속되고 있었다. 잠을 자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씻지는 않아도 양치질은 하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눈이 왜 이러지? 시뻘겋게 선 핏발이 신경 쓰여서 눈꺼풀을 당기고 눈을 굴렸더니 아랫 눈꺼풀 안쪽의 흰자 위에 선명한 보라색 반점이 보였다. 아프지 않고 살다가 한번 크게 아프고 보니 건강염려증 비슷한 것이 생겼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고 싶었다. 응급실에 기껏해야 레지던트 1, 2년 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다시 한번 살펴봐도 보라색 반점이 워낙 선명했다. 다른 곳에도 있나 양쪽 눈을 다 봤는데 다른 곳에는 없었다. 내일 모레 병원 외래 진료가 있으니 그때 안과 외래를 예약해야겠다 다짐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거둘 수 없었다. 곤두서는 신경을 애써 가라앉히고 양치질을 하고 돌아와서 누워 잠이 들려고 노력했다. 예전엔 불을 끄고서 유튜브 같은 걸 봤었다. 하지만 난청이 생기고 난 후로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하지 않게 되면서 나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를 잃었다. 인형 끝.